전 세계 축구 팬들이 손흥민 2세라고 부르는 이 한국인이 고작 4분 만에 6만 관중을 기립박수 치게 만든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2026년 1월 4일 영국 울버햄튼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프리미어 리그 꼴찌팀이 있었어요. 아니 꼴찌 정도가 아니라 완전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간 수준이었죠. 무려 19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참담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던 울버햄튼이요. 산무 16패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성적인가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 정도 성적이면 이미 강등 확정 수순이거든요. 근데 이 팀이 웨스트햄이라는 중위권 팀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어요. 그것도 홈에서요. 그리고 이 놀라운 반전극의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황희찬 선수가 있었다는 거죠. 전반 4분, 고작 킥오프하고 4분 만에 황희찬이 좌측 터치라인을 따라 미친 듯이 질주하더니 중앙으로 정확하게 컷백 패스를 찔러 넣었고 이게 그대로 골로 연결됐어요. 6만여 명의 홈팬들이 완전히 열광했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황희찬이 그냥 운 좋게 어시스트 하나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면 자체가 신임 감독 롭 에드워즈가 치밀하게 계산하고 설계한 전술적 마스터피스였거든요. 황희찬은 전임 감독 밑에서 벤치만 지키고 있었어요. 재능이 없어서요? 천만에요. 전임 감독이 황희찬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던 거죠. 완전 무능의 극치였던 거예요. 그런데 롭 에드워즈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딱 알아본 거예요. 황희찬이라는 선수의 본질적 가치를요. 이 감독은 2부 리그 챔피언십에서 미들즈브러를 2위까지 끌어올린 전술가거든요. 그냥 감으로 선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데이터와 분석으로 무장한 현대 축구의 정석을 구현하는 감독이죠. 그가 황희찬을 보고 내린 결론은 명확했어요. 이 선수는 좌측 윙에서 돌파형 플레이메이커로 기용해야 한다. 기존의 황희찬은 주로 원톱이나 우측 윙어로 뛰었거든요. 근데 롭 에드워즈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황희찬의 핵심 강점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한 거죠. 바로 순간 가속력과 돌파력, 그리고 정교한 패스 능력이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는 포지션이 바로 좌측 윙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황희찬은 오른발잡이거든요. 왼쪽에서 중앙으로 파고들 때 그 폭발력이 극대화되는 거죠. 경기 시작하자마자 황희찬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전반 2분경 상대가 백패스하는 걸 예측하고 인터셉트를 시도했거든요. 완전히 상대의 패턴을 읽어낸 거예요. 이건 그냥 운이 아니라 사전 분석과 준비가 철저했다는 증거죠. 공을 가로챈 황희찬은 홀로 30m를 질주했어요. 혼자서요. 이 장면을 본 축구 팬들은 완전 감탄했죠. 몸이 가벼워 보인다. 부상만 없으면 탑 클래스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직후 상대 수비 2명이 황희찬을 샌드위치 마크로 압박했어요. 앞뒤에서 완전히 포위한 거죠. 근데 황희찬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좁은 공간에서 방향 전환을 하면서 2명을 동시에 제쳐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아시나요? 프리미어 리그 수비수들이 누군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피지컬과 스피드를 가진 선수들이에요. 그 2명을 동시에 제치는 건 정말 엄청난 개인기거든요. 아쉽게 그 상황에서 동료에게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지만 황희찬의 컨디션과 움직임이 완전히 살아있다는 걸 모두가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불과 2분 후 진짜 마법이 펼쳐졌죠. 황희찬이 또다시 좌측을 파고들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터치라인까지 침투했죠. 상대 수비수를 앞에 놓고 황희찬이 보여준 플레이는 완전히 교과서적이었어요. 스텝 오버 페인트 모션을 구사했거든요. 상대 수비수는 당연히 황희찬이 중앙으로 컷인할 거라고 예상했죠. 그게 일반적인 오른발잡이 좌측 윙어의 플레이 패턴이니까요. 근데 황희찬은 그 예상을 완벽하게 배신했어요. 공을 좌측으로 툭 치고 나가면서 라인을 따라 질주한 거예요. 상대 수비수는 반응 속도가 한 박자 늦을 수밖에 없었죠. 완전히 농락당한 거예요. 이때 중앙에서 존 아리아스가 움직였어요.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미리 약속된 플레이였다는 거죠. 황희찬이 좌측을 돌파하면 아리아스가 중앙에서 페널티 박스로 쇄도하면서 슈팅 각도를 만들어내는 전술이요. 롭 에드워즈 감독이 훈련장에서 수백 번 연습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실전에서 완벽하게 구현된 거죠. 황희찬은 터치라인까지 파고들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이게 전술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공을 가진 선수가 수비를 끌어당기면 반대편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황희찬이 정확히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의 중앙으로 컷백 패스를 찔러 넣었죠. 이 패스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아리아스의 발 앞으로 딱 떨어지는 정교함이었거든요. 아리아스는 노마크 상태에서 슈팅할 수 있었고 당연히 골이 터졌죠. 전반 4분 만에 선제골이요. 경기 시작하고 겨우 4분밖에 안 지났는데 울버햄튼이 앞서 나간 거예요. 6만여 명의 홈팬들이 완전히 미쳤죠.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골을 넣은 아리아스가 뭘 했는지 아세요? 벤치 쪽으로 뛰어가면서 황희찬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그리고 황희찬에게 달려가서 얼싸안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리아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골의 90%는 황희찬의 작품이라는 거려. 자기는 그냥 마무리만 한 거고 진짜 핵심은 황희찬의 돌파와 패스였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롭 에드워즈 감독의 반응도 가관이었어요. 완전히 환호성을 지르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플레이였다는 거요. 감독이 원하던 그림이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훈련장에서 연습한 대로, 전술보드에 그린 대로 실전에서 구현된 거죠. 그게 얼마나 희열을 주는 순간인지 아시나요? 감독 입장에서는 완전히 희열 그 자체였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플레이 스타일이 손흥민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어요. 진짜 정확한 지적이에요. 손흥민도 좌측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플레이가 특기잖아요. 그 순간 가속력과 돌파력, 그리고 마지막 패스나 슈팅의 정확도까지요. 황희찬이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고 배웠는지, 아니면 국가대표 선배로서 손흥민이 직접 노하우를 전수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확실한 건 황희찬이 그 경지에 올라섰다는 거죠.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완전히 멘붕이었을 거예요. 리그 꼴찌팀한테, 그것도 원정도 아니고 상대 홈에서 4분 만에 골을 먹혔으니까요. 게다가 그 골이 우연이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전술적 플레이로 나왔다는 게 더 충격이었겠죠. 웨스트햄 감독 누누 산투스는 벤치에서 완전히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기 팀 전술이 완전히 간파당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근데 황희찬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하이라이트는 전반 30분에 터졌거든요. 울버햄튼의 마테우스 마네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파울을 당했어요. 명백한 페널티킥 상황이었죠. 심판이 즉시 휘슬을 불었고 페널티킥이 선언됐어요. 이때 모든 국내 팬들이 궁금해했죠. 누가 찰까? 설마 황희찬이? 중계 화면에 황희찬이 공을 들고 페널티 스팟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잡혔어요. 국내 팬들은 완전히 환호했죠. 황희찬이 키커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페널티킥 키커라는 건 그 팀의 에이스라는 증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책임을 지는 선수, 팀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한테 주어지는 역할이에요. 황희찬이 전임 감독 밑에서는 벤치였다가 신임 감독 부임 첫 경기에서 바로 페널티킥 키커로 발탁됐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롭 에드워즈 감독이 황희찬을 완전히 팀의 핵심 공격수로 낙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중용하겠다는 신호탄인 거죠. 그리고 황희찬이 보여준 페널티킥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어요. 어디로 찼는지 아세요? 한가운데요. 골키퍼가 왼쪽으로 몸을 날렸는데 공은 정중앙으로 날아갔어요. 이게 얼마나 배짱 두둑한 플레이인지 아시나요? 페널티킥에서 정중앙을 노리는 건 완전히 심리전의 극치거든요. 골키퍼가 움직일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자신의 킥 정확도에 대한 절대적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한 선택이에요. 만약 골키퍼가 안 움직였으면요? 그냥 손으로 막아버리면 끝이에요. 완전히 망신당하는 거죠. 근데 황희찬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정중앙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죠. 웨스트햄 골키퍼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자기가 완전히 농락당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누누 산투스 감독도 벤치에서 초점 잃은 눈으로 경기장을 바라봤어요. 이미 경기가 끝났다는 걸 직감한 거예요. 2대 0이요. 전반전도 안 끝났는데 이골 차예요. 리그 꼴찌 팀이 중위권 팀을 상대로 2대 0으로 앞서 나간 거죠. 그리고 그 이골 모두에 황희찬이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첫 골은 어시스트, 두 번째 골은 직접 골을 넣었으니까요. 완전히 원맨쇼였던 거예요. 경기는 결국 3대 0으로 끝났어요. 울버햄튼이 완승을 거둔 거죠.
무려 20경기 만의 승리예요. 20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던 팀이 황희찬이라는 한국인 선수의 활약으로 드디어 승점 3점을 따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값진 승리인지 모르겠어요. 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이 정말 흥미로워요. 울버햄튼의 가장 큰 문제가 공격력 부재였대요. 20경기를 하면서 득실차가 무려 마이너스 20이었거든요. 골을 못 넣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넣었던 거예요. 수비도 문제였지만 진짜 신박한 건 공격이었던 거죠. 롭 에드워즈 감독이 선임된 이유도 여기 있어요. 이 감독은 2부 리그에서 미들즈브러를 2위까지 끌어올렸는데 그 팀의 공격력이 정말 대단했대요. 조직적인 공격 전술로 득점을 양산했던 거죠. 울버햄튼 구단이 바로 그 점을 높이 산 거예요. 이 감독이면 우리 공격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롭 에드워즈는 부임하자마자 황희찬을 콕 집어서 팀의 공격 코어로 지정했어요. 전임 감독은 황희찬을 벤치에 묶어뒀지만 롭 에드워즈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봤던 거죠. 이 선수가 우리 팀 공격의 해법이다. 그리고 그 판단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부임 첫 경기에서 바로 결과로 증명한 거죠. 황희찬의 플레이를 보면 정말 완벽해요. 왼쪽에서 공을 받아 중앙으로 파고드는 움직임, 상대 수비수를 제치는 개인기, 마지막 패스의 정확도, 그리고 골 결정력까지요. 공격수가 갖춰야 할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다 헌신적인 수비 가담까지 하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완전히 보물을 발견한 거죠. 팬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부상만 없으면 황희찬은 프리미어 리그 탑 클래스다라는 평가가 쏟아졌거든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황희찬의 유일한 약점이 부상이거든요. 컨디션만 유지하면 어떤 팀에서도 핵심 선수로 뛸 수 있는 능력자예요. 손흥민과 플레이가 비슷하다는 평가도 계속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칭찬인지 아시나요? 손흥민이 누군데요? 아시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고 프리미어 리그 역사의 길이 남을 레전드잖아요. 그 손흥민과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건 황희찬도 그 레벨에 도달했거나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특히 순간 가속력에 대한 찬사가 대단했어요. 진짜 순간 가속력 하나는 최고다라는 댓글이 엄청 많았거든요. 프리미어 리그가 어떤 리그인지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피지컬이 강한 리그예요. 그 리그에서 순간 가속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황희찬의 돌파 장면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좌측에서 공을 받았을 때 상대 수비수가 앞을 막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선수라면 백패스하거나 옆으로 빼는 선택을 했을 거예요. 안전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근데 황희찬은 달랐어요. 정면 돌파를 선택했거든요. 스텝 오버로 방향을 속인 다음 공을 옆으로 툭 치고 나가면서 가속했어요. 이때 순간 가속력이 정말 중요한데 황희찬은 상대 수비수보다 확실히 빨랐어요. 0.5초 만에 수비수를 완전히 따돌렸거든요. 그리고 터치라인을 따라 질주하면서 동시에 중앙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기술이에요. 달리면서 주변 시야를 확보하는 거요. 대부분 선수들은 공만 보고 달리거든요. 근데 황희찬은 달리면서 아리아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그래서 최적의 타이밍에 최적의 지점으로 패스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컷백 패스도 완벽했어요. 너무 앞으로 보내면 골키퍼한테 걸리고 너무 뒤로 보내면 수비수가 끊어버리거든요. 딱 아리아스가 슈팅하기 좋은 지점으로 보낸 거예요. 이런 패스는 센스가 있어야 가능해요.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 선수는 안 되거든요. 황희찬은 그 센스가 있는 거죠. 페널티킥 장면도 다시 보면 정말 놀라워요. 보통 페널티킥을 차는 선수들은 골키퍼의 움직임을 보고 반대편으로 차거든요. 골키퍼가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요. 이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에요. 성공률도 높고요. 근데 정중앙을 노리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플레이예요. 골키퍼가 움직일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킥이 정확하게 중앙에 떨어질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하거든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완전히 망신당하는 거죠. 황희찬은 그 위험을 감수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죠. 이게 바로 큰 무대 경험의 차이예요. 황희찬은 분데스리가에서도 뛰었고 국가대표로도 월드컵을 경험했거든요. 그런 큰 무대를 경험한 선수들은 압박감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페널티킥이라는 엄청난 압박 상황에서도 자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웨스트햄 골키퍼가 넋이 나간 이유도 이해가 돼요. 자기는 왼쪽으로 완벽하게 예측했고 실제로 그쪽으로 몸을 날렸거든요. 근데 공은 정중앙으로 갔으니까요. 완전히 역심리를 당한 거예요. 골키퍼 입장에서는 정말 허탈했을 거예요. 누누 산투스 감독의 표정도 가관이었어요. 완전히 초점 잃은 눈으로 경기장을 바라봤거든요. 이미 경기가 끝났다는 걸 직감한 거죠. 2대0도 힘든데 그 이골이 모두 황희찬이라는 한 선수에게서 나왔으니까요. 수비 전술을 어떻게 짜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황희찬을 막으려고 2명을 붙이면 다른 곳이 비고 1명만 붙이면 돌파당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완전히 전술적으로 농락당한 거예요. 그리고 팀의 추격 의지도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2대0도 힘든데 황희찬이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진 거죠. 울버햄튼은 추가 골까지 넣으면서 3대0 완승을 거뒀어요. 20경기 만의 승리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울버햄튼 팬들이요. 20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다는 건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거든요. 매 경기마다 지는 것만 봐야 했으니까요. 근데 황희찬이 와서 모든 걸 바꿔놨어요. 단 한 경기만 해요.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 선수의 임팩트예요.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황희찬 혼자서 팀을 구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들이 왜 황희찬을 높이 평가하는지 이제 알겠죠? 단순히 골이나 어시스트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팀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는 거예요. 황희찬이 뛰면 팀 전체가 살아나거든요. 공격 옵션이 다양해지고 상대 수비가 황희찬한테 신경 쓰느라 다른 선수들이 편해지고 이런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롭 에드워즈 감독의 선택도 정말 탁월했어요. 부임하자마자 황희찬을 베스트 11에 집어넣고 페널티킥 키커로 지정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가 우리 팀의 에이스다. 내가 책임지고 골 넣어라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선수 입장에서는 엄청난 신뢰를 받는 거죠. 황희찬도 그 신뢰에 정확하게 화답했어요. 1골 1어시스트로 완벽한 데뷔전을 치른 거죠.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를 정확하게 구현했고 동료들한테도 리더십을 보여줬어요.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나한테 맡기면 된다는 자신감을 팀 전체에 심어준 거죠. 앞으로 황희찬의 행보가 정말 기대돼요. 롭 에드워즈 감독 밑에서 계속 이런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다면 울버햄튼의 강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황희찬 개인적으로도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 수 있겠죠. 부상만 조심하면 돼요. 황희찬의 유일한 약점이 부상이거든요. 컨디션 관리만 잘하면 정말 무서운 선수예요. 손흥민처럼 프리미어 리그를 평정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거든요. 한국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행복한 시대예요. 손흥민이라는 레전드가 있고 이강인이라는 천재가 있고 황희찬이라는 폭발적인 공격수가 있잖아요. 3명 모두 유럽 톱 리그에서 핵심 선수로 뛰고 있거든요. 특히 손흥민과 황희찬의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둘 다 왼쪽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플레이가 특기고 순간 가속력이 뛰어나고 마무리 능력도 좋거든요. 국가대표 경기에서 이 둘이 함께 뛰면 상대 입장에서는 정말 막기 힘들 거예요. 오른쪽에 손흥민, 왼쪽에 황희찬이 서 있고 중앙에 이강인이 플레이메이킹을 하면요? 이게 무슨 조합이에요? 완전히 세계 최강급 공격진이 되는 거죠. 상상만 해도 소름 돋지 않나요? 2026 월드컵이 정말 기대되는 이유예요. 손흥민은 여전히 전성기고 이강인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황희찬은 이제 막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 3명이 한 팀에서 뛴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울버햄튼 입장에서도 황희찬은 완전히 구세주예요. 20경기 동안 승리 없이 침몰하고 있던 팀을 단 한 경기 만에 살려냈으니까요. 앞으로 황희찬을 중심으로 팀을 재건할 수 있을 거예요. 롭 에드워즈 감독이 황희찬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좌측 윙으로 계속 기용하면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자유를 주면 황희찬은 계속 골과 어시스트를 양산할 수 있어요. 다만 체력 관리가 관건이에요. 황희찬의 플레이 스타일이 엄청나게 에너지 소모가 크거든요. 90분 내내 전력 질주하고 돌파하고 하면 부상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감독이 적절하게 교체 타이밍을 잡아줘야 해요. 로테이션도 필요하겠죠. 프리미어 리그는 일정이 정말 빡빡하거든요. 주중의 경기, 주말의 경기, 이렇게 계속 경기가 이어지니까요. 황희찬을 모든 경기에 풀타임으로 뛰게 하면
중간에 부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도 중요한 경기에서는 황희찬을 꼭 써야 해요. 오늘 같은 홈 경기나 강등권 팀들과의 6점 게임에서는 황희찬이 뛰어야 승리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황희찬의 임팩트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팬들의 기대도 정말 커졌어요. 오늘 경기를 본 울버햄튼 팬들은 완전히 황희찬한테 빠져버렸거든요. 이 선수가 우리를 구원할 선수다라고 믿게 된 거죠. 앞으로 황희찬이 나오는 경기마다 팬들의 함성이 엄청날 거예요. 상대 팀들도 이제 황희찬을 마크 1순위로 정할 거예요. 오늘 웨스트햄이 당한 것처럼 황희찬 하나 때문에 경기 전체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황희찬에게 더 강한 압박이 들어올 거라는 뜻이죠. 근데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황희찬한테 2명, 3명이 붙으면 다른 선수들이 자유로워지거든요. 팀 전체의 공격력이 살아나는 거죠. 황희찬이 어텐션을 끌어주고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롭 에드워즈 감독이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면 울버햄튼의 공격이 정말 무서워질 수 있어요. 황희찬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전술 옵션을 만들 수 있거든요. 황희찬 원톱, 황희찬 좌측 윙, 황희찬 우측 윙. 이렇게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컷백 플레이도 하나의 무기가 됐어요. 상대 팀들이 황희찬이 좌측을 돌파하면 중앙으로 컷백을 준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럼 다음 경기부터는 중앙을 미리 막을 거예요. 근데 그때 황희찬이 직접 슈팅을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패스를 주면 또 당하는 거죠. 축구는 결국 심리전이에요. 상대가 내 플레이 패턴을 알고 있어도 그걸 어떻게 변형하느냐에 따라 계속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황희찬이 똑똑한 선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페널티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정중앙으로 차서 성공했으니까 다음에는 골키퍼가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구석으로 차면 되는 거죠. 황희찬이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상대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